우리가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사이 아시아 증시는 글로벌 이슈 소화에 바쁜 모습입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성사됐다는 소식에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무부 측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자국의 국가 이익을 수호할 거고 합의를 위해 원칙을 양보하지 않을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고 대규모 부양책을 공개하는 등 증시에 힘을 불어넣으면서 상해지수가 장중 3,35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상해지수 이 시각 현재는 0.5%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오전과 달리 상승폭을 많이 좀 축소하면서 현재는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 증시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벤치마크 지수죠. 니프티 지수가 개장 직후 하락세를 보이더니 거의 만회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루피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0.06% 하락하면서 859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들어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계 증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인도 증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22일이죠. 카슈미르 총기 테러 사건 여파로 갈등을 빚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6년 만에 다시 무력으로 충돌했습니다. 타임라인부터 빠르게 좀 살펴보시죠. 우선 분쟁 지역 카슈미르에서 관광객만을 겨냥한 총기 테러 사건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인도는 이번 테러 배후로 파키스탄이 있다며 제재에 나섰고요. 파키스탄에서도 맞대응을 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급 고조됐었습니다. 이번 분쟁의 배경으로 꼽히는 건 바로 인더스 유역 조약, 물 분쟁입니다. 양국 간에는 인도를 거쳐서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인도 측에서는 개발권을, 파키스탄에서는 경제와 식량, 안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꽤 긴 시간 동안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맺은 인더스 조약으로 평화를 이어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테러를 기점으로 인도가 해당 조약을 중단하겠다 밝히면서 실제로 5월 5일에는 인더스강 지류 강물을 차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양의 강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인도의 열악한 시설을 꼬집으면서 물줄기 전면 차단은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현지 시간 7일, 오늘이죠. 인도가 파키스탄 내 9곳에 미사일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파키스탄군까지 인도의 보복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인 양국 간의 군사 충돌이 현실화됐습니다. 이에 올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인도 증시의 적색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사실 미국 관세 조정도 순풍을 타고 있었고 또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었던 인도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분위기는 사뭇 달라진 듯합니다. 먼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전망입니다. 무디스가 인도의 GDP 성장률을 기존 6.5%에서 6.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를 꼽았는데요. 인도 경제가 여전히 건실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심각해진 양국 간의 갈등을 이번 전망치 하향의 배경으로 주목했습니다. 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상당하다며 성장률을 하향했습니다. 반면 AFP에서는 약간 다른 시선입니다. 물론 이번에 지정학적 위기가 인도 증시에 하방 압력을 주는 건 맞지만 제한적으로 바라본 건데요. 파키스탄의 연공 제한 조치가 특히 타다 그룹에 타격을 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해 규모가 적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우선 수십 년간 양국 간의 정기적인 외교 갈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또 인도의 전체 수출량 대비 파키스탄 향이 매우 적은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출 수치로 확인해봐도 인도가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파키스탄에 약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을 했는데요. 이는 전체 수출 파이에서 매우 적은 양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AFP에서는 두 국가 간의 피해가 크지 않을 걸로 바라봤습니다. 최근 들어 격화되더니 결국 전면전에 나서는 양국의 갈등입니다. 지금까지 인도와 파키스탄 간 분쟁 관련 전망 알아봤고요. 더 자세한 분석 위해서 전문가 연결 준비돼 있으니 계속해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봅니다.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6년 만에 무력 충돌, 양국이 또 핵 보유국이라고 합니다. 확정 가능성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네, 앞에서 타임라인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일단 제외하고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생한 미사일 폭격 외에도 국경선 근처에서 다수의 교전이 일어나고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확전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양국의 갈등이 비단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랑 중국까지도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크게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도는 미국의 주요 협력국이고 반면에 파키스탄은 중국의 중요한 1대1로 파트너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어떤 미중 개입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 갈등이 최악의 경우에는 미중 갈등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큰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각종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긴 한데 다만 확전되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인도 파키스탄 갈등이 증시에 미친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분쟁이 격화됐었던 4차례 사례들을 볼 때 우선 9.11 테러로 투심이 크게 위축됐었던 2001년도를 제외하면 니프티 50 지수의 평균 하락률이 2.4%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소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번 갈등 역시 단기 투자 심리에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하방 압력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인도 증시의 중장기 방향성 자체에는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갈등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좀 유심히 지켜봐야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이었고요. 이어서 바로 일본 증시 소식도 들어봅니다. NH투자증권 김채윤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김채윤입니다. 네, BOJ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1%에서 0.5%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관세 여파를 우리 이상으로 좀 심각하게 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본 증시와 환율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일본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을 개시를 호재로 매수 선행 후에 37,000원대를 앞두고는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렸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랑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각각 하향 수정한 영향은 그렇게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의 경기 선행 CI가 저하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일본에서도 미국의 관세율 인상으로 경기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원유 가격 하락이나 달러엔 환율이 지난해 대비해서 약 1% 상당 떨어진 점이나 국내 소비 마인드가 좀 침체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은 앞으로도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은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당분간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미일 금리차 확대에 따른 구조적인 엔화 약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주가는 특히 대형주 우위의 그로스주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장기금리 상승은 밸류에이션을 좀 억제하는 요인인데다가 저렴한 금리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에다 총재는 앞으로 미일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의 경기 동향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은 생각보다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일본에서는 철강 자동차 관세 재검토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일부만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다른 국가보다 먼저 협상에 나서면 양보를 좀 덜 하면서도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미국은 일본의 관세 전면 철회 요구에 대해서 일본만 특별 대우하기는 좀 어렵다라면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주요 쟁점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은 일본의 주요 산업이기도 한데 미국 제조업 보호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기도 해서 양국 간이 단기간에 합의에 도달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일본은 미국과 1대1 협상에서 좀 강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요. 먼저 협상을 진행했더니 오히려 미국이 일본을 글로벌 타국가들과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협상에서 있어서는 일본의 우위 확보는 좀 실패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관세 전면 철폐 일본의 요구는 사실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관세 부분 감면이라든지 양국 간의 안보 동맹 강화라든지 미국 내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라든지 좀 더 이런 부분을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 김채윤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